안녕하세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제 가슴을 짓누르는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이 늙은이의 주책 같은 하소연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아마도 남의 일 같지 않아 밤잠을 설치실지도 모르는 어느 기막힌 가정사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제 목숨보다 귀한 외아들이 평생을 함께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처음 보는 맑고 깨끗한 얼굴의 아가씨였는데 이상하게도 처음 본 순간부터 아주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왠지 저희 가슴 한구석이 설명할 수 없이 조여왔던 것 같습니다. 이 결혼이 단순한 사랑의 결합이 아니라 저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추악한 과거와 현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올해로 이른을 바라보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장성한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이제는 늙어버린 남편과 단둘이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지요. 지금은 힘이 다 빠져서 그저 안방 구석을 지키는 노인이 된 남편이지만 젊은 시절 그는 참 저의 속을 많이도 썩였습니다.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무엇보다 밖으로 나돌며 여자를 참 좋아했던 사람이었지요. 밤늦게 술 냄새와 함께 낯선 여자의 짙은 분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도 와이셔츠 깃에 붉은 루즈 자국이 묻어 있어도 저는 그저 꾹 참았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며 애써 모른 척 이불 속에서 혼자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시절 우리네 어머니들이 다 그랬듯 자식들 아비 없는 자식 만들지 않으려고 그저 참는 게 어미의 도리라 여겼으니까요. 특히 제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인두 자국 같은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이 불장난이라기엔 너무 깊게 빠졌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당돌하게도 집 앞까지 찾아와 저를 노려보곤 했었지요. 그 일로 우리 가정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품에는 갓 태어난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장가가는 바로 그 아들 말입니다. 그 핏덩이 같은 자식을 보며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결국 남편은 가정으로 돌아왔고 그 여자는 떠났습니다. 그 지독했던 배신의 상처는 세월이라는 약을 발라 겨우 딱지가 앉았고 그렇게 과거라는 무덤 속에 깊이 묻어둔 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먼 과거의 기억이 가장 행복해야 할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망령처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들의 결혼 준비로 온 집안이 분주하고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양가 어른들이 만나는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분위기는 참 평온했습니다. 아들은 긴장한 듯 했지만 입이 귀에 걸릴 만큼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고 예비 며느리도 싹싹하고 예의 바르게 우리를 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화기애애한 자리에서 묘한 위화감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친엄마는 어릴 때 이혼해서 해외에 나가 사느라 참석하지 못했고 아버지와 새엄마만 나왔다는 사돈댁의 복잡한 가정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수십 년을 남편의 외도에 시달리며 살아온 여자의 직감이었을 겁니다. 웃음꽃이 피는 대화 속에서 저 혼자만 느끼는 불안한 기운이 식은 땀처럼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처럼 말이죠. 하지만 당시엔 남편도 저도 그 며느리의 과거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기에 그저 아들 장가 보내는 늙은 어미의 부질없는 노파심이라 생각하고 애써 넘겼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막내딸을 하나 얻는다는 기쁨으로 부족한 내 아들을 사랑해주는
며느리가 그저 고맙고 대견하기만 해서 사랑스런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결혼식 당일 화려한 예식장 문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 완벽하게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예식장은 두 사람을 축복하는 수많은 하객으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멋지게 턱시도를 차려입은 듬직한 아들과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눈부신 며느리는 누가 봐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쌍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장이 어두워지고 신랑 신부 입장을 위해 조명이 켜지던 순간 북적이는 하객들 틈에서 기둥 뒤에 숨듯이 서 있는 한 여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친엄마였습니다. 연락도 끊고 해외에 산다던 그녀가 몰래 딸의 결혼식을 보러 온 것이었죠. 그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남편의 얼굴을 곁눈질로 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심장이 멈춘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주름이 늘어났지만 변한 모습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처연한 눈빛, 특유의 분위기. 그 여자는 바로 수십 년 전 제 가슴에 피멍이 들게 했던 남편이 정신 못 차리고 빠져들었던 불륜 상대 바로 그녀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버질로드 위에서 하객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우리 늙은 부부만은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식장 안에 울려 퍼지는 우렁찬 축복의 박수 소리가 저에게는 우리 가족의 비극을 알리는 서곡처럼 들렸습니다. 결혼식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남편의 내면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을 겁니다. 사돈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애써 태어난 척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덜덜 떨리는 남편의 손끝과 초조하게 흔들리는 동공은 감출 수가 없더군요. 저는 옆에서 그런 남편을 조용히 아주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꽃길 위에 선 아름다운 며느리와 저 멀리 하객석 구석에 숨어서 소리 없이 눈물 훔치는 친엄마 사이에서 남편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과거 자신이 저지른 추악한 죄가 현재 자식의 가장 큰 행복을 위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아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무겁고 끔찍한 통증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결혼식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신혼여행을 떠난 아이들을 배웅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 저만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니 남편도 아들도 당사자인 며느리도 모르는 오직 저 혼자만의 끔찍한 의심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며느리가 우리 집에서 밥을 먹으며 제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을 때였습니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살짝 더 올라가는 그 모습,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그 눈매, 그리고 웃음을 멈출 때 나타나는 그 특유의 짧고 무심한 표정이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제가 사랑했고 또 죽도록 증오했던 젊은 시절 제 남편의 웃는 얼굴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의심이 시작되니 모든 것이 증거로 보였습니다. 오이를 냄새조차 못 맡는 특이한 식성도 제 남편과 똑같았고 깊이 생각할 때 오른쪽 다리를 떠는 사소한 버릇까지도 하나부터 10까지 남편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빼다 박은 듯 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의 손을 잡았을 때 보았던 새끼손가락이 안으로 살짝 굽은 모양까지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정작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핏줄인 줄도 모르고 애가 참 밝고 싹싹하다며 웃어넘길 뿐이었죠. 아들도 며느리도 당연히 알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닮음이 뼈에 사무치도록 무섭고 징그러웠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닮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질긴 유전자의 끌림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명확한 증거들이 제 목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처음엔 부정했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내가 남편을 너무 미워한 마음에서 생긴 헛것이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마주친 그 여자의 얼굴과 매일 마주하는 며느리의 얼굴, 그리고 남편의 얼굴이 겹쳐지면서 모든 의문은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살갑게 다가오는 며느리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끔찍한 의심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에 잠시 머물고 있던 며느리의 친엄마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조심스럽게 불러냈습니다. 어느 외진 곳의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은 우리 두 사람. 수십 년 전엔 서로를 죽일 듯 노려보던 연적이었고 지금은 자식들로 인해서 맺어진 사돈으로 만난 기막힌 인연. 저는 찻잔을 든 손을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아니, 묻지 않아도 이미 제 가슴은 답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 며느리가 혹시 내 남편 핏줄입니까? 그 여자는 한참 동안 대답 없이 식어버린 찻잔만 내려다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저에겐 지옥의 세월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 깊은 회한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인. 그 아이 아버지, 그분이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저 혼자만 알고 숨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기막힌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꼈던 모든 불안과 의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저를 덮쳤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며느리는 내 남편이 젊은 시절 나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워 낳은 남편의 친자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기막힌 사실을 여전히 모릅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몰래 낳아 기른 딸이 제 아들의 아내가 되어 매일 아버님이라고 부르면서 눈앞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사실은 피가 섞인 배다른 누이일 수도 있다는 이 끔찍한 사실을 모릅니다. 며느리 역시 자신이 누구의 씨앗인지도 모른 채 친아버지를 시아버지라 부르며 살고 있습니다. 이 꼬이고도 꼬여버린 천륜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신이 있다면 어찌 우리 가족에게 이토록 가혹한 형벌을 내리신단 말입니까? 지금 이 더러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두 사람, 저와 며느리의 친엄마뿐입니다. 저는 오늘도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으며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으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힙니다. 이 사실을 모두에게 털어놓고 이제 막 시작한 아들의 가정을 깨뜨리면서 온 집안을 풍비박산 내야 할지 아니면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썩어 문드러진 가슴에 묻고 이 끔찍한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지 저는 아직도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죄책감과 분노 사이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침묵이 우리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선택일지 아니면 나중에 더 큰 불행을 불러올 씨앗이 될지는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